다음 571페이지로 갈게요. 자, 571페이지에 7번 571. 자, 주식회사 한주는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단기말 실제 제조 간접비는 500만 원이고 실제 발생한 직접 노무 시간은 5만 시간이다. 단기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15만 원 과대 배부되었다면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시간당 얼마인가? 자, 이거는 간단한 거죠. 지금 얘 물어본 거잖아. 예정 배부율. 그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알려주는 게 실제 제조 간접비는 500만 원이래요. 자,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배부 차이가 얼마 났다라고 적혀 있죠? 15만 원 과대 배부. 그러면 15만 원 과대 배부라는 건 얘 얼마 나왔다는 이야기죠? 515만 원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적도만 알면 되겠네. 근데 여기에 실제 발생한 노무 시간이 5만 시간이죠. 그러면 5만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자, 그럼 5만 시간 나누면 515는 530원. 그러면 103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네요. 다음 585페이지로 갑시다. 자, 8번 문제예요. 자, 주식회사 한결에 6월에 수행된 3개의 작업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실제 제조 간접 원가 발생액은 55,800원.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동 시간당 9원이다. 작업 샵 601번과 602번은 6월에 완성되었고 작업 603은 미완성 상태인 경우 작업 601에서 발생한 제품의 단위당 원가 및 주식회사 한결의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시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지금 아래에 보시면 직접 노동 시간이 있고 직접 재료 원가 있고 직접 노무 원가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전체 우리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려고 하면 우리는 총 제조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알아야 개수 가지고 나눠 줄 거잖아. 위에 생산량 적혀 있으니까. 그죠? 그럼 문제에서 샵 601, 602는 완성된 거니까 얘는 제품으로 나눠 줄 거고. 그죠? 근데 물어본 거는 샵 601 것만 얘기고. 그럼 남아 있는 기말 제공품은 아직 완성 안 된 603만 있겠죠?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자, 실제 제조 원가 발생액이 55,800원이다 라고 적혀 있고 자, 그럼 55,800원인데 자, 죄송해요. 이게 아니네. 자, 예정 배부율이 작업 시간당 9원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얼마 되죠? 자,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할게요. 직접 노동 시간이 9원이죠. 기준이 뭐였죠? 배부 기준 노동 시간이죠. 그죠? 그럼 직접 노동 시간은 2,400이잖아요. 2,400 곱해주고 그리고 우리 602는 뭐 안 해도 상관없겠죠. 2,400 곱하면 얼마가 돼요? 얘는 21,600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21,600원이 이제 우리 제조 간접비가 되게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자, 근데 지금 물어본 게 제품 생산 단위당 원가를 물어봤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제조간접비 가지고 보면 얘가 21,600원인데 얘가 4,000개죠. 지금 4,000개죠. 그죠? 잠시만요. 왜 산소가 안 맞아? 그죠? 자, 그러면 21,600원에 9,000원에 19,200원에 나누기 4,000 하면 12.45 맞네. 자, 얘가 제조간접비니까 직접 재료 원가가 9,000원이고 직접 노무 원가가 19,200원이죠. 자, 우리 단기 총 제조 원가 구하려면 그러면 지금 이 금액에다가 자, 얘는 지울게요. 지금 601에서 직접 재료 원가가 9,000원이고 그리고 직접 우리 노무 원가가 19,200원이고 제조 간접비가 21,600원이니까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가 되죠? 응? 이미 계산해 버린 거야? 더하기 19,200원 21,600원 하면 49,800원이네요. 그럼 얘가 단기 총 제조 원가죠. 그죠? 그럼 얘 전체 금액인데 얘는 총 생산한 게 4,000개니까 이 금액을 4,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를 4,000으로 나누면 한 개당 12.45가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12.45는 샵 601의 제품 단위당 원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품 단위당 원가를.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기말 제공품 원가를 물어봤죠. 그러면 지금 단위당 우리 직접 노동 시간이 1,800시간이고 603에 그리고 얘가 배부율이 900원이니까 계산하면 16,200원이 되네요. 이해가셨나요? 그럼 16,200원에 이거는 제조 간접비니까 직접 재료가 2,800원이고 직접 노무 원가가 14,400원이면 33,400원이 되네요. 얘가 기말 제공품이 되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제공품 T하고 제품 T 계정이 있죠. 요소 배분가 계산. 그거는 우리는 총원가만 썼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세 개가 나눠진 거의 합들이에요. 전부 다. 기초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전부 다가 얘네들이 다 합계 있는 거라서 지금 얘네들을 다 합쳐준 거예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 얘는 완성 안 됐으니까 기말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600페이지로 갑시다. 자, 9번 주식회사 백두산은 자, 600페이지의 9번 주식회사 백두산은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다.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이 615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5만 시간일 때 단기 제조 간접비 15만 원 과대 배부된다. 이 경우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시간당 얼마인가? 근데 의외로 문제에서 이걸 많이 물어봐요. 지금 예정 배부율 있죠? 얘는 세무 2급 때도 많이 물어보던 문제죠. 그래서 같은 타입이라서 자, 그럼 제조 간접비 실제 배부액이 615만 원이고 그러면 얘가 15만 원 과대 배부가 됐대요.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얼마죠? 그렇죠. 630만 원이 되죠. 많이 배부했으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조업도가 노무 시간이 5만 시간이니까 그러면 630만 원을 우리 5만으로 나눠주면 126원이 나오죠. 얘가 배부율이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648페이지로 가서 648페이지 자, 9번 문제 볼게요. 주식회사 백두산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추정 제조간접비 총액은 100만 원이고 치정 직접 노무시간과 실제 사용 직접 노무시간이 5만 시간으로 동일하다. 제조간접비가 5만 원 과도에 배부되었을 경우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이번에 과대 배부됐대요. 예정 제조 간접비가 얼마죠? 예정 제조 간접비 예정이 추정이잖아. 100만 원이죠. 근데 얘가 지금 얼마 과대 배부됐다고 돼 있죠? 그럼 실제가 얼마 나왔죠? 95만 원이죠. 지금 제가 바로 왜 이게 찍었냐면 예정 노무 시간하고 실제 노무 시간이 둘 다 똑같이 5만 원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리고 이해만 가지고도 95만 원이라는 거 알겠죠? 그죠? 여러분한테 말장난만 쭉 적어놓고 답은 95만 원이네요. 그죠? 다른 거 계산 안 해도 얘는 그냥 95만 원이네. 자, 다음 659페이지로 가서 자, 9번 문제 볼게요. 세무상사는 직접 노동시간에 기준하여 제조간접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단기의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200만 원이고 예산 조업도는 100만 직접 노동시간이다.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이 307만 원이고 실제 조업도는 150만 시간이다.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자, 그럼 제조간접원가 예산이 200이죠. 200만이죠. 그러면 얘가 200만이고 여기에 예산 조업도는 100만 직접 노동시간 100만이고 그러면 얘는 2가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우리가 조업도는 150만 그러면 얘는 300만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300만인데 우리 문제에서 실제 발생액이 307만이래요. 그러면 자, 얘 7만 원 어떻게 했죠? 작게 배부했죠? 그래서 7만 원 과소 배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683페이지로 가서 (683페이지에) 10번 문제. 자, 주식회사 한결은 2020년 4월 중 작업량 1000개가 제시된 작업지시서 샵 105번의 생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원가가 발생하였으며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는 없다. 한편 제품의 검사 과정에서 150개의 불량품이 발생하였다. 불량품의 총원가는 2만 원을 투입하여 재작업하여 정상 제품으로 전환하였다. 작업지시서 샵 105번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상 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야, 이건 정말 여기에서 발생한 게 발생한 걸 2만 원에 더 투입을 했죠. 그러면 지금 우리 총 투입한 게 직접 재료원가 4만 원에 직접 노무원가 2만 5천 원, 제조간접원가를 3만 원을 배부받았다고 아래 적혀 있어요. 그럼 4만 원에 2만 5천 원 그리고 3만 원을 배부받았는데 여기에 추가로
2만 원이 더 들어갔다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2만 원을 더한 거에서 얘가 1000개니까 한 개당 나누면 1150원 되네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를 글로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다음 719페이지로 가서 자, 6번에 주식회사 오늘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다. 당초 제조간접비 예상 금액은 60만원, 예산 직접 노무시간은 3000시간이며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는 64만원이 발생하였다.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실제 직접 노무시간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계산할게. 예산이 60만 원이고 예산 노무 시간이 3000시간이다. 그러면 예산이 60만 원, 총 조업도가 3000시간.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200이 되게 되죠. 200이. 자, 그리고 우리 실제 제조 간접비가 64만 원이라고 알려줬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얘도 64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얘도. 그러면 예정 배부율이 200이니까 지금 물어본 게 얘잖아. 그러면 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3200시간이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혼자 봤을 때도 저렇게 집어넣을 수 있으면 돼요. 그죠? 자, 바로 아래 7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실제 개발 원가 계산과 정상 개발 원가 계산의 상대적인 비교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자, 실제 개발 원가 계산 쭉 아래로 보면 주요 정보 이용자가 외부, 내부 정보 이용자다. 자, 우리 실제 개발 원가 계산이 얘 한 개의 원가가 얼마 된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얘는 뭐 내부가 적혀 있으니까 내부 안 적혀 외부만 적혀 있으면 틀린데 뭐 외부 내부면 인정할 수 있고, 원가 계산 시점은 회계연도 말에 한다. 맞고, 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실제 발생액을 가지고 하고, 자, 그리고 맞네요. 제조 간접 원가 배부 방법은 실제 배부량의 실제 배부율. 전부 다 맞네요. 일단 실제 개별 원가는. 자, 그럼 정상 개별 원가, 예상 개별 원가는 우리는 아직 외부로 공시할 내용이 아니죠. 우리끼리 예상해서 하는 거잖아. 실제 값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부만 쓰고 있고, 원가 계산의 시점은 당연히 얘는 제품이 생산이 완료될 때 쓸 거고, 제품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는 예상 발생액 아니죠. 직접 재료, 직접 노무는 다 어디에 발생한 거잖아. 그래서 예상액을 쓰는 게 아니고 실제액만 써야 되죠. 이건 제조 간접비 가지고 예정액을 계산해서 쓰는 건데, 그래서 3번 얘 때문에 틀렸네요. 아래 제조 간접 원가 배부 방법은 실제 배부의 예정 배부율 곱하니까 맞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어요. 자, 다음 우리 585페이지로 갈게요. (585페이지) 자, 이번 다시 앞으로 돌아온 거는 몇 문제만 풀어보려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예, 배부하는 거 있죠. 이거에 대해서 나온 거 어쩌다 한 번씩 간간히 나오니까 지금 왼쪽에 배부하는 거에 대해서인데 글자로 나오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587페이지에 7번 585페이지에 7번 자, 제조간접비 부족 차이 만원을 배부한다고 할 때
매출 원가 조정법과 총원가 비례 배분법과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 중 어느 것이 순이익을 가장 적게 나타내는가라고 적혀 있네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건 이거죠.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전부 다 매출 원가로 처리해 버리겠다는 거고, 얘는 총원가인 기말 제공품 총원가라는 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쳐 있는 총 금액이 있죠. 그 금액의 비례대로 해서 비례되는 부분만 매출 원가로 보겠다는 거고, 얘는 제조 간접비에 얘네들 요소에 비례적으로 해서 매출 원가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매출 원가가 제일 큰 게 어느 거죠? 전부 다 이거 처리한 거죠. 전부 다 쓰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제일 큰 거 말했냐면 이익이 가장 작으려면 매출 원가가 제일 높아야 될 거잖아요. 사실 얘 둘이는 알 수 없어요. 내용을 까봐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돼요. 얘 둘은 금액을 알아야지. 얘가 1대 2대 3이라고 해서 제조 간접비가 1대 2대 3이라는 건 있을 수 없거든. 알 수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로 전부 다 보내버리면 전액이 다 이익이 제일 작게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 625페이지로 가서 자, 625페이지에 9번. 자, 주식회사 경남은 제조 간접 원가 과대 배부액 80만 원을 총원가 비례법을 사용하여 배부하고 있다. 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기말 제공품 가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과대 배부했대요. 그러면 예상 많이 했으니까 우리 지금 이 80만 원을 이제 비례적으로 나눠서 빼줘야 되는 거죠. 빼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과대 많이 예상했으니까 실제가 작게 나왔으니까 줄여라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 가대 배부, 가소 배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일단 줄일 거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지금 우리 문제에서 총원가 비례 배분법이라 적혀 있죠. 총원가 비례 배분법이 제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합계에 적혀 있는 700, 400, 500 보이나요? 이 비율대로 안 분하겠다는 거예요. 80만 원을. 그러면 답변이니까 7, 4, 5 합치면 16이죠. 그러면 지금 물어본 건 기말 제공품 가액 물어봤으니까 지금 80만 원 곱하기 16분의 7 하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총원가 비례 배분법이 아래에 있는 합계 세 개 합친 이 금액의 비율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얘네들 다 합치고 나누기 얘 값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1600만 원 중에 700만 원이다면 35만 원 나오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35만 원을 여기 700만 원에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지금 과대 배부됐대. 그럼 실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작게 나왔다는 거예요? 작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상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만큼 지금 80만 원을 비율대로 나눠서 줄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5만 원을 빼줘야 되니까 665만 원이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과대배부, 가소배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를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생각도 잡으셔야 되고, 왜냐하면 거꾸로 생각해버리면 답이 1번 돼서 틀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한 생각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얘가 총원가 비례법이 아니고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이었다면 우리 제조 간접비에 250, 150, 100만 원 보이시나요? 그 금액으로 비례적으로 안분하겠다는 게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인 거예요.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이 제조 간접비 가지고 제가 한다고 적혀 있는 게 여기 250, 150, 100만 원 적혀 있는 라인 있죠? 이 금액의 비율로 나누는 게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 그런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친 아래 있는 합계 금액 이걸로 비례로 안분하는 게 우리 총원가 비례 배분법인 거예요. 어떤 건지 느낌 오시죠? 이 80만 원을 얘 금액의 비율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풀어보면
자, 683페이지로 가서 683페이지 9번 단기 초에 영업을 개시한 주식회사 현안은 정상개별원가 계산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단기 말 재고자산 가액 및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다. 단기의 제조 간접원가 배부 차이가 100만원 과소 배부인 경우 각 배부 차이 조정법에 따라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연결한 것은. 자, 지금 아래 보기 보니까 매출원가 조정법, 총원가 기준법, 그리고 우리 원가 요소법 세 가지가 적혀 있죠. 그럼 매출 원가에 얼마만큼 배부되는지만 세 개를 다 비교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매출 원가 조정법은 매출 원가에 100만 원 전부 다 써버리겠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자, 답은 일단 3번, 4번으로 들어가겠네요. 이익을 미치는 거니까 매출 원가에 100만 원 다 쓰면 이익은 100만 원 줄어들 거잖아. 그죠? 그래서 답 3번, 4번으로 압축이 되었고, 다음 총원가 비례배분법 하면 합계에 550, 720, 340 적혀 있는 거 있죠. 자, 여기에서 총 합이 1600인데 이 중에 330이니까 우리는 1600만 원 분의 330만 원으로 해서 이 100만 원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33 나누기 160을 하면 얘는 20만 6,250원이 나오겠네. 그죠? 근데 지금 3번, 4번 답이 똑같네요. 일단 여기에는 마지막 원가 요소는 제조 간접비라 그랬죠. 그럼 제조 간접비가 150, 200, 100 적혀 있는 450 중에 100만 원이죠. 그러면 100만 원을 450으로 나누면 금액이 2 나오네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네요. 지금 매출 원가 쪽에 보낼 거. 지금 어떤 값 가지고 계산하는지 알면 계산기만 있으면 금방 푸는 건데 어느 값 쓰는 건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자, 시험 보는 요령 중에 한 개가 지금 공부하시면서 만약에 지금 원가 이게 문제를 보죠. 그럼 여러분도 스스로 느낌이 올 거예요. 얘는 문제 보면 풀 수 있겠다. 얘는 지금 그냥 봐도 시험 때 들어가는데도 이해 안 간다 보이죠. 그러면 이해 안 가는 문제는 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괜히 보고 있으면 시간만 날려요. 제가 지금까지 세무 1급 시험이 시간이 남는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저밖에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은 저처럼 시험을 안 봐서 그래요. 저는 정말 아는 것만 봐요. 대한민국 모든 시험을 볼 때 다 그렇게 했어요. 아는 것만 풀고 모르는 건 바로바로 넘기는 게 여러분들이 연습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까지 다 부족하대요. 시간이 부족한데 모르겠는 걸 아는 문제를 괜히 읽고 있는 건 뒤에 아는 문제를 못 푸는 또 하나의 그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바로 찍으라는 게 아니라 다음 문제로 바로 봤는데 모르겠잖아. 그럼 읽지도 마요. 읽어봐야 몰라. 근데 나중에 봐도 안 늦으니까 알겠는 거 찾기 위해 전부 다 봐야 돼요. 그렇게 시험을 푸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개별원가 계산을 받고, 자, 이제 110페이지로 와서 종합원가 계산 보면 자, 이 종합원가 계산을 구하는 거는 첫 번째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고, 두 번째에 우리 제품 단위당 원가를 구하고, 세 번째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구하고, 네 번째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든 첫 시작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야 돼요. 그럼 완성품 환산량을 못 구하면 뒤쪽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구해서 한 개당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이 한 개로 기말 제공품을 구하면 나머지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라고 계산하는 방식이 이 종합원가 계산 방식이에요. 자, 근데 물론 시험에는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세무 2급에는 제가 완성품 환산량만 가르쳐줘요. 근데 세무 2급은 얘도 물어보고 얘도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는데 완성품 환산량만 잘 구하면 나머지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수로 가지고 전체 금액을 나누기 n분의 1을 하면 얘고 여기다 기말 제공품 수량이 곱하면 얘고 그럼 전체에서 얘 빼면 나머지가 얘다라고 구하는 방식이라서 쟤만 구하면 뒤에는 끝이에요. 자, 그럼 종합원가 계산에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누는 게 소량 결정 방법을 평균법을 쓰는 거, 소량이 아니라 단가 결정 방법을 그리고 선입 선출법하고 나눠지게 되죠. 자, 먼저 우리 완성품 환산량을 이제 구하게 되면 자, 그럼 평균법 선입선출법을 이제 구분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제공품 T 계정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공품 T 계정에서 1기에 발생한 건데 기초, 기말, 착수, 완성이 있고 2기에 발생한 거에도 기초, 기말, 착수, 완성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에 자, 우리가 1기에 완성한 건 100% 다 만든 건데 기말이라는 건 전부 다 만든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남아 있을 때에 얘는 완성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완성도가 30%라고 보면 그러면 2기 기초의 완성도도 30%가 되겠죠. 30%가 자, 그럼 1기의 완성도 30%라는 건 전체 100% 중에 30%가 얘가 1기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2기에서 30%라는 이 이야기도 우리는 이 30%는 1기에 만들었다는 건데 그럼 지금은 2기의 입장이잖아. 그래서 기초 30%라는 건 2기에 만든 거는 70%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70%라는 걸. 기말 30%는 저 30%는 이번 그 기간에 만든 거예요. 그 뜻인데 기초 30%는 이번 기간에 30% 만든 건 아니에요 라는 뜻이에요. 전에 만든 거야.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럼 지금 2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30%는 우리 이번 2기에 만든 거 아니니까 얘는 빼야 되겠죠. 그러면 이 70%만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는 게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럼 선입선출법에서는 1기에 발생했던 거 다 빼고 단기 발생분만 가지고 계산을 해서 기초가 먼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착수한 게 또 완성이 되고 나머지 올해 착수한 게 기말로 남아 있다는 방식으로 보는 게 우리 선입선출법이에요. 자, 저는 지금 번호로 썼죠. 이거 글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입선출법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을 하는 거는 우리가 기초 단기 발생분만 가지고 하고 기초는 전부 다 완성되고 단기 착수한 게 완성되거나 기말 제공품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선입선출법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평균법은 기초, 기말, 착수, 완성인데 우리 평균법에서는 얘는 굳이 왜 이걸 빼고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합은 하나다라고 해서
얘를 언제 착수했는지 기간도 따지지 않고 전체를 한 방에 다 쓸 거예요. 총평균 법전은. 그래서 기초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고 기말이 되었을 수도 있고 올해 착수한 게 완성됐을 수도 있고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기초에서 완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다 단기 발생 부분으로 평균화 작업을 쓰겠다는 게 평균법이에요. 그래서 얘 둘이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순수 단기 발생량만 가지고 하는 선의선출법이 평균법보다는 보다 더 정확한 값을 산출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자, 얘 둘이 공식에 차이가 나는데 자, 그럼 지금 제가 1기 2기라 했는데 자, 평균법의 1기하고 선입선출법의 1기하고 둘이가 차이가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2기는 지금 이 30%뺀 거고 얘는 30%안 빼니까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1기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시작했으니까 기초가 없을 거잖아. 그죠? 그럼 기초가 없으면 얘 둘이는 구분의 의미가 없어요. 전부 다 전부 다 올해 발생한 거거든. 그럼 둘이는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얘 둘이를 우리가 구분해서 하는데 얘 둘이는 기초가 없으면 구분의 의미가 없어져요. 얘 둘이는 기초가 있을 때에 선의선출법은 기초는 올해 맞는 거 아니야, 전년도에 맞는 거야 하고 다 빼버리는 거라서 그래서 올해 단기 발생물만 하니까 평균법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우리 기초가 없다면 얘 둘이는 구분의 의미가 전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 가지고 공식을 보면 자, 또 얘 공식을 둘로 나누죠. 둘로 나누면 얘가 재료비, 가공비,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둘로 또 나눠요. 재료비, 가공비 둘로 나누는 이유는 투입 시점이 달라서 그래요. 투입 시점이라는 것 얘를 언제 집어넣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용한 만큼만 발생할 때마다 집어넣는 걸 표현할 때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라는 표현 쓰는 게 쓴 만큼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쓴 만큼 들어간다. 그럼 쓴 만큼 들어가는 얘는 무조건 자, 얘에 대해서는 완성도만큼 사용을 했으니까 완성도만큼 환산을 할 거예요. 완성도만큼. 그럼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거는 재료비도 이 방법을 쓸 수 있고 우리 원재료도 필요한 만큼만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공비는 우리는 쓴 만큼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인건비 직원들 불러서 쓴 만큼만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쓴 만큼만 넣는 거 말고 한 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자, 얘는 공정 단계에 전량 투입된다라고 표현해요. 공정 초기든 아니면 공정 몇 퍼센트에 전량 투입된다. 한 방에 100%를 다 때려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넣기 전에는 하나도 안 넣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한 번에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가능한 게 얘는 완성도 이후에는 100% 투입이고 그러면 죄송해요. 완성도 이후래 투입 시점 이후는 100% 투입이고 투입 시점 이전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한 방에 다 넣기 때문에 투입 시점 이전에는 하나도 안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산 공정이 0%에서
100%가 있는데 여기에 투입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전량을 넣어요. 그럼 투입기의 위치가 예를 들어 30%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 전량 넣으면 투입기 지나가기 전까지 여기까지는 하나도 안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고, 근데 여기서 전부 다 집어넣었대. 그러면 여기 위치는 100% 다 들어간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공정 단계 중에 전량 투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세무 이거 시험 볼 때 거의 대다수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한다니까 투입기가 여기서 100%를 다 집어넣어서 전부 다 100%로 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집어넣으면 이 앞에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좀 잡으시고, 이걸 가능한 거는 재료비만 가능해요. 가공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공비는. 그래서 가공비는 무조건 완성도를 따질 수밖에 없고, 재료비는 완성도 따질 수도 있고, 그냥 전량 투입하는 뭐 아니면 도로 다 썼다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것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 때문에 이제 얘 두 개로 또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투입 시점이 달라서 일반적으로 나누는데, 왜냐면 재료를 쓴 만큼만 넣는 경우는 없어요. 잘. 근데 그래도 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둘이는 지금 얘 둘이는 얘는 투입 시점이 같으면 구분의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구분을 안 해요. 얘 둘이가 투입 시점이 둘 다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한다 그러면 얘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은 간단해요. 얘는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이고, 얘도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이고, 얘는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빼기 기초량이고, 얘도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빼기 기초량. 이게 우리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이죠. 그죠? 그런데 공정 단계에 전량 투입하는 거는 뭐 100%만 쓸 건데,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하는 건 완성도만큼만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는 얘하고 얘하고 얘는 무조건 완성도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가공비는. 그런데 재료비는 따질 수도 있고 안 따질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재료비는 여러 개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